네, 수요일에 부동산 시그널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네, 자 아파트를 분양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사를 통해서 분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역주택의 조합원을 통해서 아파트를 마련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장점이 많은 만큼 함정도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이사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기회일까요? 도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조합 주택에 대해서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홀대당했던 지역주택조합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주택조합을 뜻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장단점이 매우 뚜렷한데요. 청약공장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장점 이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해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절망일까요?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조합은요, 사업 방식 자체가 모든 책임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순간 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과 재건축하고는 확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점이 있다면 조합을 결성한다는 거 말고는 다 다르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절차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역조합주택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공동으로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일정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무주택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이신 분이나 아니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 조합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를 물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거기서 제가 토지를 물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물색을 한다.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계부터 분양 홍보관을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고 정말 현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혹하게 꾸며놓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총 세대수의 50%의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최초 조합원, 1차 조합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토지의 80%를 확보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요. 이때는 토지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토지의 사용 승낙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의 80%까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다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1차 조합원보다 보통 분양금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혹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 단계까지는 사업이 그나마 진행이 됩니다. 좀 용이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총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자체 이전이 되는 것을 9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그 토지,
대상들이 보게 되면 역세권이나 굉장히 좋은 지역에 모집을 하게 됨으로써 그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나머지 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95%의 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5%의 소유권은 뭐 명도 소송 등을 진행을 하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점이 되면 조합원의 추가 모집이 금지가 됩니다. 뭐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 단계가 없고 바로 이제 공사가 착공이 돼야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이 100%가 넘어와야지만 공사에 착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점과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점은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업 기간이 좀 간소화가 된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너무나 큽니다. 그게 뭐냐면 필연적인 사업 지연이죠. 이 사업 지연이 되게 되면 추가 부담금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뭐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 자체를 상실을 한다는 것도 가장 큰 단점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지역조합을 가입을 하실 때 확정 분양가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업계획 승인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때 확정 분양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추가 부담금이 당연히 발생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원으로 탈퇴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고요. 또한 계약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절대 돌려받지 못한다. 계약금 같은 경우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달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고 후에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든가 토지 확보 증빙 서류 첨부 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전에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 이후에는 사실은 신규 조합원 지역주택 모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조합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가입을 안 하신 분들, 현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이 지역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슈 준비했습니다.